네, 현재 시각 9시 31분 05초, 06초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후 30분인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대 시장 좀 눌리고 있고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FOMC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의 입장 좀 정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분석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고요. 안영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타이틀은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굵직한 방향 이렇게 정해오셨는데, 자, 우리는 뭐 오늘 원화 약해요. 6원 70전 오르고 네. 1,180원대 위로 올라섰고, 하여튼 뭐 우리 주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하기는 좀 모호한 외환 보유고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뭔가 잘 되는 듯 하면서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불안 요소도 있고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대변하는 게 GDP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3분기 GDP 성적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 거고요.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명확한 증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쭉 이제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그래도 괜찮았다. 네. 근데 이제 소비도 3분기 때 워낙에 이제 델타 변이라든지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가지 좀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도 그리 좋진 못했는데 일회성이라고 보고 큰 추세에서는 투자가 성장이 줄어들고 이제 소비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뭐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소비에서도 어떤 대명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쪽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 중에서도 내구재, 그러니까 상품 베이스의 어떤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들고 특히 이제 투자, 그러니까 뭐 제조업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어떤 투자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차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뭐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베이스 국가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어떤 제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거든요.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고용도 좀 그렇죠. 창출이 되고. 근데 뭐 최근에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떤 아시아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식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러한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의 변화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또. 자, 3분기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3분기는 조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공급망 이슈라는 주제가 되는데 공급이 원활치 못하니까 생산도 좀 부진했고 그게 이제 성장률로 좀 낮추는. 근데 이제 그것을 4분기에 돌파하고 회복하려면은 위드 코로나와 내수, 소비, 연말에 또 그런 게 키워드가 뭉쳐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주식시장이 이거에 좀 호응하면서 반응을 할 것인지 첫 번째 지금 방향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니까 서비스업과 소비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배경이 되는 게 첫 번째는 그동안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경제라는 것, 기본적인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빴을 때는 물론 나쁘지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 구조적인 수준까지는 회귀를 하는 습성이 있죠. 근데 뭐 투자라든지 뭐 기타 정부 지출 또 수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네. 소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대명 경제를 비롯한 서비스, 소비 쪽에서 못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고 네. 또 연말에는 소비 시즌이 겹치면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결국 소비 여력에 관련된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제 뭐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 그 잉여 소비 여력이라는 걸 체크해 보니까 연간 소비 금액의 거의 14%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소비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회복이 더딘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계기가 마련된 상황에서 구매 여력이 있다면 소비 측면,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미국 이제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뭐 쇼크까지는 아닌데 목이 잠겨서 네. 쇼크까지는 아닌데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데미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라는 게 맞죠. 없어서 못 만들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잠재되어 있는 수요와 잉여 수요까지 네. 지금 점검을 해주셨는데 트리거,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되면은 공급망만 좀 원활해지면은 폭발적인 수요도 나올 수 있겠다.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설비 투자에 대한 둔화,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생산 베이스기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다가올 수도 있다. 네. 조심스럽지만 뭐 물론 IT 쪽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서서히 꺼내시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다트리다 할 수 없는데 안영진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이제 뭐 경제 분석을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가장 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난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지난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 내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처럼 그렇지 못할 것이다. 설비 투자는 이제 그로서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오히려 투자보다는 소비가 이끌어가는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수요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고 싶은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폭발적인 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거죠. 네. 근데 투자라는 부분은 결국 소비는 지금 소비를 하는 거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기회에 있는 수요까지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설비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네.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워낙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은 출하가 이제 피크아웃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4분기 이후에 좀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과연 폭발적인 수요일까? 설비 투자를 더 동원을 해서 그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고 데이터를 보면 리스타킹 수요가 물론 있지만 이건 설비 투자, 캐펙스가 들어갈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가동률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런 뭐 상황 속에서 어떤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회복의 전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춰가는 관계에서 이제 소비 쪽을 좀 더 비중을 네. 많이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굵직한 방향에서 이 인프라라든지 뭐 대선 시즌이잖아요. 여기에 되면 이제 또 뭐 이 뭔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맥락에는 보면은 이제 건설 투자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잠시 앞에서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건자재 관련 뭐 네, 주식 기업들. 뭐 네. 추천해 주신 것도 봤는데 이런 뭐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대선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공약할 수 있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주가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저는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앞서서 뭐 설비 투자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지난 2017년 이후로 4년 동안 거의 절었습니다. 네. 경제에서. 그래서 건설 부분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마이너스이든지 거의 영에 수렴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어떤 SOC 투자에 대한 예산안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건설이라는 부분 자체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기수주된 금액을 살펴보는 게 그 다음 기에 어떤 건설 투자나 기성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설 수주 잔액이 네. 아주 높습니다. 아주 좋아서 내년도 이후에 어떤 건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뭐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뭐 세 가지 축을 말씀드린 소비와 어떤 투자 이후에 어떤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할 부분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스터샷이네요. 네. 여기. 네. 자, 오늘 한국 경제의 세 가지 굵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좋아진다. 뭐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소비 쪽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